기술금융이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서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술금융의 정의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면서 OECD의 기술금융에 대한 해석을 인용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사업화 등 기술 혁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히 협의의 기술금융은 미래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가치 평가에 근거해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금융은 소유 주체에 따라 공공펀드, 민간 투자,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분류가 되고요. 지원 방식에 따라서는 직접 금융인 투자, 간접 금융인 보증, 융자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술금융 공급액은 약 250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기술금융 평가 보증이 11.4%, 융자가 82.7%, 투자가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기술 사업화 관련 프로그램 역시 크게 금융 방식인 보증, 융자, 투자, 그리고 보조 방식인 보조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증 분야는 주로 기술 보증 기금을 중심으로 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연관 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즉 농신보에서는 사업화 관련 우대 보증을 하는 일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융자 분야는 크게 기술 기반 담보 대출과 기술 신용 대출이 포함되고, 투자 분야에서는 한국모태펀드와 농식품 모태펀드에서 기술 사업화 관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R&D 사업화 관련 보조사업 같은 것들도 많은데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기술금융 규모는 기술신용대출 포함해서 약 2.5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 기술금융 대비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기보의 기술력 평가에서도 농식품 분야 비중은 0.2% 미만이고, 보증 융자 실적 250조 시장에서도 2.3조 원 정도로 약 1%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도채 연구기획평가팀장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성과 보고에 이번 영상에서는 농식품 산업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김미복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미복입니다. 네, 앞서 기술금융의 정의와 현황,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의 기술금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기술금융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흐름 속에서 농업 부문만은 정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업 부문의 기술금융은 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할까요? 농식품 분야의 기술금융, 즉 사업화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부분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R&D 체계에서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특성 자체가 공공성이 있고 또 비독점성도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농업 생산구조 자체가 다수의 소규모 농업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식량 안보, 국토환경 보전, 기후변화 등등 민간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술 개발 분야가 공공 부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타 산업 분야에 비해서 장기라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R&D, 창업, 사업화, 시장 진입, 성장, 성숙, 소멸의 7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농식품 분야는 정체적인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타 산업과 비슷한 반면에 기술 가치의 창출 기간 전, 즉 바이오 R&D처럼 사업화까지의 시간이 타 산업보다 길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생산 구조 자체가 영세 소농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어서 기술 사업화와 관련한 시장 기반 자체가 취약하며 기술 수요자가 제한적이고 연구 개발 인프라 부족, 협력 체계 미비 등으로 기술을 사업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농업의 특징으로 인해 연구개발을 끌어낼 수 있는 기술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식품 분야의 기술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다른 틀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 농식품 산업 기술금융은 그 잠재력에 비해서는 실적이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금융 시장을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영세성, 대상 기술의 특수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확대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마중물로서의 정부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 확대도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 기술금융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기술사업화 전담기관과 농업 전문 금융기관과의 어떤 밀접한 협력 체계를 형태에 무관하게 구축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그간 진행되었던 여러 지원 사업들을 좀 검토하고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을 도입을 통해서 기술 금융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진흥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각 기관에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던 역할을 재정립해서 기술 개발의 사업화 및 기술 금융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앞서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비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현재 R&D 체계에서 공공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업화 및 실용화도 공공 주도로 활성화한 후에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 분야는 그 특수성을 반영한 기술금융 지원이 거의 없어 기술금융의 태동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공공협력 체계를 통해 기술금융으로 연결되는 R&D 사업화 실용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금융에 있어서 짚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이 기술 가치평가입니다. 농식품 부분의 가치평가도 새로운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식품 분야에서도 기술 가치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가 수행되고는 있으나 기존의 기술 가치 평가 인프라는 일반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식품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실용화 재단 중심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농식품 전문 가치 평가를 고도화시킴으로써 사업화 실용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사업화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농식품 특성을 반영한 전문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가치평가와 연계된 지원 사업들을 기업 성장 단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맞춤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농식품 분야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 우리 농식품 R&D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미호 박사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성과 보고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